자, 커스텀 자바 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커스텀 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같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쌤 패키지에다가 여러분들 우리만의 쌤을 만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리스트는 저희가 비교하는 건 대강 알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구나. 컴패레이터를 쓰면 되겠구나.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리스트에 그냥 요소 개수를 세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자바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쌤이라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쌤에다가 new 하시고 패키지에다가 그냥 코틀린이 아니라 자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혼합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만들 건데요. 자바에서는 유닛 단위, 즉 인터페이스나 클래스가 파일명과 일치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my라는 거 붙이고요. 그냥 셀 수 있는 my count ABL, my countable .java 파일 만들게요. my countable .java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타입이 인터페이스예요. 클래스가 아니라 초록색 I 인터페이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만들게요. 그냥 같은 패키지 쌤이 만들겠습니다. 자, 쌤 패키지에 .java 파일이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이건 자바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펑셔널 골뱅이 fu 하면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자,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들게요.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만들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추상 메소드 한 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퍼블릭이라는 접근 제한자에다 여러분들 정수를 리턴하면 되겠죠? 개수니까요, 여러분들. 카운트 세는 건 소문자로 my count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 뭘 받아요, 여러분들? 자바에서는 리스트 타입이 모든 여러분들 제네릭 인터페이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수인데 인티저라고 하죠. 자바랑 인티저. 스몰 int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리스트가 뭐 없다고 나오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그죠? 이건 우리가 임포트 해야 되겠네요. Alt Ent에서 임포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타입의 리스트라고 이렇게 파라미터 명을 해주시고 자바니까 세미콜론을 붙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쌤입니다. 싱글, 단 한 개의 abstract, 추상 메소드인 small my count가 my countable 인터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이 my countable은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면 너무 간단한데, 여러분들, 모든 인터페이스든 클래스든 자바에서는 오브젝트의 하위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퍼블릭 아니면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터 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칠게요, 제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토스트링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할 수가 있을까요? 같으냐 다르냐는 equals EQUALS 맞습니까? 자바에서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죠. O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얘만 가지면 쌤인데 여러분들 toString과 철자 틀리면 안 돼요. equals라는 거는 자바 오브젝트에서 내려온 거죠.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명시적으로 해놓은 것 뿐입니다. 얘네들은 뭐 사용한다 이런 뜻인데 추상 메소드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쌤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쌤의 추상 메소드 개수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그래서 my count라는 유일무이한 추상 메소드를 얘가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얘를 우리가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여러분들 이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toString 그 다음에 equals 오브젝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my countable 이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my countable이라는 자바 쌤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걸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 my countable.java는요, 여러분들 컴파일하고 나시면은 실제 여러분들 아웃 폴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텔리제이 아웃 폴더. 우리 프로젝트의 아웃 폴더에 여러분들 프로덕션 아웃 슬래시 프로덕션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my countable.class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클래스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이따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오브젝트인데 카운트를 셀 거죠? 카운트 셀 건데 자바라는 이름을 붙일게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노니머스 이 오브젝트죠. 이 오브젝트인데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앞에 우리가 썼던 컴패레이터는 자바 유틸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번엔 저희가 커스텀으로 만들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java의 인터페이스 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myCountable이에요. 자, myCountable 셈이죠. 이거. 자, myCountable을 우리가 오브젝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다고 나오네요. 와, 되는구나. 알았죠? 자, 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오버라이드해서 추상을 구현해야 됩니다. Alt Enter를 눌러주세요. 빨간 데 갖다 놓고. 자, implement method members 누르면요. myCount sem 메소드죠. 유일무이한 추상 메소드. 자, equals to string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얘를 구현하라는 얘기죠.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 아까 얘랑 똑같잖아요. 근데 요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바 JDK 있는 거고, 요건 저희가 우리 마음대로 지금 커스텀하게 작성한 셈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펑션 인터페이스 만들었어요, 직접. 자, myCount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mutable 리스트 타입으로 들어온 리스트에 뭘 하면 되죠, 여러분들? 리턴 하면 되죠. 뭘요? 리스트의 요소 개수. 리스트니까 리스트인데, 여러분들. 요소 개수는 사이즈죠, 여러분들. 근데 그냥 사이즈하면 에러 나죠. 왜죠? 자,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니까 널러블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바의 호환성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이프 콜을 취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이프 콜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여러분들, 우리가 너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릴 때는 0을 리턴하게끔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 수는 있죠, 여러분들. 타입이 맞지 않는다고 막 나오네요. 그쵸? 저희가 일카드 인트인데 뭐 틀렸습니까? 근데 틀렸네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이거 틀렸어요. 그쵸?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엘비스 연산자로 여러분들 이렇게 0을 리턴하게끔 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는 세이프 콜로 사이즈 리턴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물론 여러분들이 축약식을 바꿀 수가 있죠, 여러분들. 축약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 축약식 이퀄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약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축약 표현이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만의 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오브젝트 카운트 자바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죠. 알았죠, 여러분들. 자, 얘를 저희가 한번 복사해서 여러분들 이번엔 또 다른 축약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또 축약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 했죠, 제가? 오브젝트 빠지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랬죠? 뭐라죠, 여러분들? 오브젝트가 일단 빠집니다. 셈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 싱글 유일무이한 셈 함수도 그냥 빠지죠? 네, 이렇게 빠지고요, 여러분들. 얘도 빠지고 다 빠지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myCountable에다가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얘도 빠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빠져요, 여러분들. 그냥 자, 리스트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표현해서 하면은 됩니다. 너무 간단해졌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사실 한 줄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축약됩니다. 그래서 셈 인터페이스 이름에다가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 표시가 되죠, 여러분들. 와, 이게 축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축약해 볼게요, 여러분들. 뭐가 더 있습니까? 리스트 같은데 어차피 하나의 리스트가 들어오는 건 단독 파라미터죠, 람다식에서, 여러분들. 뭐로 바뀌죠? 이게 리스트가 그냥 is로 해도 되고 타입 추론까지 가능하죠. 자, 리스트가 들어오면은 내가 그냥 세이프 콜로 사이즈나 0을 리턴할게. 그래서 이게 가장 최종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셈의 어떤 여러분들 축약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myCountable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그죠? 예,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고요. 되는구나, 여러분들. 알았어요, 저 그죠? 자, 그런데 이것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번 이걸 몇 개 한번 이제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myCountable을 사용해서 한번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자바 이거죠, 여러분들. 자바 펑셔널 오브젝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브젝트 카운트 자바를 사용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일단은 my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널이 들어가는 경우랑 널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랑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엔 저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넘버스가 있었죠?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요 두 경우가 여러분들, 우리가 자바셈을 만드는 건데,
리스트의 사이즈를 리턴해 줍니다. 너릴 경우는 0이 나오고 엘비스 연산자로 여러분들 아니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요게 동작하는지 자바셈을 코틀린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바셈은 요렇게 우리가 임의로 오리만으로 만든 .java 인터페이스입니다. 셈 인터페이스죠. 자, 얘를 바로 실행해서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자바셈 펑션 인터페이스를 임의로 만든 거지만 동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너릴 경우에는 이쪽 엘비스 0이 나왔고요. 그냥 마이 카운트일 땐 9라고 해서 9개의 요소 개수가 정확히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바 셈도 우리가 만들어서 코튼 연동해서 마음껏 이렇게 축약 표현으로 쓸 수 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넘버스는 9라고 나오는 걸 알겠는데, 여러분들. 또 다른 표현이 사실은 여러분들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요거. 근데 또 다른 표현은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냥 코틀린에서 저 자바처럼 따라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코틀린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오브젝트 얘도 카운트인데, 여러분들. 카운트인데. KT라 그래서 코틀린이라고 뜻을 가졌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브젝트인데 my countable이 아니라 그거는 자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바 걔는 셈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임의로 저희가 my countable KT라고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만들어 볼까요? 밑에다가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그냥 여기 밑에다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 그냥 자바에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들. 자, 인터페이스 my countable KT죠,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펑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my count죠. 그 자바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리스트라는 파라미터를 갖죠. 그리고 리스트인데 이렇게 int형을 받았습니다. 그 int를 이렇게 리턴하죠. 이게 셈이냐? 얘는 셈이 아니야, 여러분들. 물론 추상 메소드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얘는 자바 셈이 아니에요. 얘는 자바에 없고 코틀린에서 순수하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 맞지? 그래서 my countable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현한 오브젝트를 만들어줬죠.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턴하면 되죠? 뭐 축약식도 되고, 여러분들. 리스트 널러블하지 않으니까 리스트 그냥 리턴하면 되겠죠. 리스트의 사이즈 그냥 이렇게 리턴하시면 뭐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my countable을 구현한 오브젝트 카운트를 여러분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자, 되는 것 같은데 요걸 잠깐 복사해서 또 잠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축약식처럼 해볼까요, 여러분들? 축약식처럼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일단 없애라고 했지. 그리고 얘도 없애버리고 어디입니까? 이것도 없애고 리턴도 없앤다, 그죠? 다 없앱니까? 자, 이렇게인데 일단은 빨간색 나오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될까 해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들렸네요. 이렇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타입 명시가 일단 잘 안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럼 타입 명시를 우리가 한번 해줘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 리스트는 저희가 여러분들 아까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무터블이든 뭐 리스트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리스트에서 이렇게 인트 하셔도 되고, 그죠, 여러분들? 여기 얘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요, 생성자를 가질 수 없다, 생성자를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기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명시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럼 명시를 아예 빼버리고 더 간단한 이수로 되겠느냐, 여러분들. 이수로. 이거 이수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이수를 알 수도 없지만 요거 자체에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셈처럼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즉 코틀린에 순수하게 만든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 인터페이스는요,
자바쌤처럼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에러예요, 여러분들.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 코틀린에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뭡니까? 코틀린에서는 추상함수를 만든 셈을 해도 되지만 타입 엘리아스를 쓰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쓰는 거를 일단 권장은 드리는데 타입 엘리아스 하는 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타입 엘리아스를 써서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거 한번 저희가 같이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타입 엘리아스를 써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보세요. my countable이라고 하는 건 똑같죠. 이건 자바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KT 하면 아까 만들었던 거고요. my countable인데 얘는 타입 엘리아스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로 해도 되지만은 그냥 변화되는 리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터블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무터블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무터블 리스트인데 인트형으로만 제한시킬게요. 그런 함수형입니다. 함수형. 함수 타입이죠. 그래서 인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인풋이고 요게 리턴이는 함수형입니다. 함수형. 요 함수형을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우리 함수형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즉, 셈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 셈 안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형을 써가지고 처리해라.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요거. 자, 요걸 써가지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 요거 써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함수형을 써가지고 하는 거가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 저희가 여러분들 요거 count type alias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함수형 타입이니까 요 타입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명시해도 되고 명시 안 해도 됩니다만 출연할 수 있다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오브젝트라고 하시고 이렇게 my countable type alias로 우리가 여러분들 해서 오브젝트식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연산자 오버로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보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갖다 대시고 여러분들이 Alt Enter 누르시면요. 추상 메소드 구현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추상 메소드 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냥 함수 타입, mutable list int가 들어가서 int가 나오는 my countable type alias인데 분명히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구현할 때 여러분들 이 타입을 마치 인터페이스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있습니다. 인보크라고 여러분들. 코틀린 닷 펑션 안에 인보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코틀린에서의 함수형은요, 여러분들. 사실 알고 보면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인터페이스예요. 그 중에서도 제네릭 인터페이스죠. 이런 타입 요소를 다루는 인터페이스인데 인보크라고 하는 함수를 추상함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바로 코틀린의 함수 타입입니다. 근데 인보크는 뭐예요, 여러분들? 인보크는 여러분들이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배우시면 알게 되지만 여러분들 콜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즉 인보크를 호출한다는 거는 그냥 요 가로를 넣고 호출하시기만 하면 얘가 그냥 호출돼요,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함수형이잖아요. 리스트가 들어가서 정수가 나오는 함수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P1에 저희가 뭐 하면 되죠, 여러분들? P1에 dot size를 리턴하시면 되죠. 자, 근데 어차피 이거 축약식으로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퀄로 여러분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함수형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었더니 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얘를 잠깐 복사해서 여러분들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invoke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함수니까요, 객체에. 근데 invoke랑 dot을 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에러 나는 건 우리가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없앤 거죠. 자, 실행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자, 실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카운트도 나왔는데 인보크하니까 9. 그냥 인보크 연산자 기호가 호출 기호라고 했죠. 인보크가 했더니 9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었지만은 약간 걔는 쌤처럼 축약되진 않았고 그냥 코틀린에서 추천한다는 함수형 방식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더니 마치 얘가 인터페이스처럼 이렇게 오버라이드하는 인보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고 있어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얘는 함수형 변수인데 이렇게 함수처럼 인보크 되는 게 동작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요거랑 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저희가 몇 개, 한두 개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할 게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니까요. 자, 오브젝트 카운트 타입 엘리아스는 같습니다.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다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저희가 이렇게 람다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는 채셨을 겁니다. 자, 마이 카운터블 타입 엘리아스 여러분들 지난 시간 거를 이미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요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네.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람다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리스트를 봤는데 그죠 여러분들 무터블 리스트 인트 이렇게 똑같이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요 타입으로 받아서 리스트의 사이즈를 리턴한다. 맞죠 여러분들? 람다식에서는 마지막 최종 값이 리턴식이라고 리턴 값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랑 해도 됩니다. 즉 이렇게 타입할 수도 있지만 람다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익명 객체로도 인보크를 오버라이딩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건 사실 이렇게 한 줄에 표시해도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람다식도 되는데 뭐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임의 함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것들이랑 다 연동이 이제 여러분들 쭉 이어지죠, 여러분들. 이건 타입출은 가능하니까 이렇게 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지금 제가 임의함수. 임의함수는 뻔히인데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파라미터 명시는 해야 되죠. 임의함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얘는 뭐죠? 얘는 바로 리스트라는 걸 받아서 리스트 사이즈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임의함수죠, 여러분들. 임의함수. 임의함수인데 또 축약해버리죠. 그냥 또 바로 쫙.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함수가 축약형으로 여러분들 또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어노니머스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임의함수도 우리가 여러분들 요걸 잠깐 복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람다랑 임의함수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건가요? 이렇게 람다 그 다음에 임의함수도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죠. 자, 임의함수나 람다로 해가지고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함수 타입을 오브젝트를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결과는 같게 나옵니다.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약간의 여러분들 궁금증이 하나 풀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람다나 임의함수나 임의의 객체나 여러분들 같은 함수 타입으로 우리가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한 개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끝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여러분들. 자, 임의함수인데 여러분들 마이 카운트의 리스트를 잠깐 제가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이 카운트의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얘 리스트인데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 함수형 타입의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자, 만들었으니까는 우리가 넣어야 되겠죠? 리스트업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얘네들을 넣을 수 있겠죠. 함수형이니까요, 여러분들. 자, 변수에도 뭐 넣을 수 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람다를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어노니머스 함수들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맵이라든가 포이치를 통해서 로핑 돌릴 수 있죠. 폼은 돌리다 여러분들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맵을 써가지고도 한번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맵을 써가지고
자, 맵을 써가자면은 it으로 그냥 요소가 들어오죠? 요 it은 뭐죠? 자, 함수형 타입의 요 객체라든가 아니면 람다라든가 임의함수, 익명함수 버전이죠. 함수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numbers라는 리스트를 넣으면 그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들. 숫자로 나오죠. 정수 하나. 그죠? 그 정수들을 각각 또 찍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이치에다가 우리가 print ln이라는 함수 레퍼런스를 넣어주면은 찍힐 겁니다. 그냥 포이치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얘가 리스트가 3개의 함수형이 있으니까 999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이렇게 또 동작하네요, 여러분들. 999. 자, 중요한 걸 좀 봤죠, 여러분들. 저희가. 그래서 자바에서의 요 셈을 통해서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 이걸 연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약해서 이렇게 코틀린에서 함수 타입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인터페이스처럼 우리가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처럼 이렇게 인버크를 오버라이드한 객체로서 얘를 쓸 수 있었죠. 또 그건 사실 알고 보니까 람다나 익명함수랑도 연관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 함수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마이 카운터블은 우리가 눌러보시면 이렇게 추적해 보시면 마이 카운터블 좀 자바라는 자바 인터페이스 셈 펑션 인터페이스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의 요 셈 펑션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 임의함수 또 람다 또 익명 객체를 연동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가 사실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하나의 어떤 객체처럼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 셈일 경우에 이렇게 축약식이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람다랑 임의함수랑 셈 펑션이랑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랑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함수 타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